선물하기에는 이제 호불호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트 이런 데서 보르도에 한 3에서 5만 원 그 그렇죠. 사이 그 네. 정도면은 네. 안전하게. 그냥 대부분 이제 네. 국가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프랑스 쪽으로 가신 다음에 네. 거기서 보르도 지역 중에서 내 예산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선물로는 크게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분. 자, 메인라이프 취미수지 와인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얼마면 사요? 이건데요. 네.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3만 원 이하 와인 뭐 이런 식의 딱 그 잡고서 한번 가보자 이거죠. 일단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와인도 재고떨이처럼 네. 행사 와인 해가지고 되게 싼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사도 괜찮은 거예요? 아마 걱정이 되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와인바도 해보고 샵도 해보고 레스토랑 해본 저의 입장에서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와인바에 샵에 레스토랑까지. 네, 그냥 와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이제 재고 떨일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 네, 그 말을 이제 안심하고 사셔도 된다는 네네. 얘기고요. 대부분 행사 와인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네. 이제 수입사와의 이제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수입사에서 애초에 이제 공급 물량을 좀 싸게 단가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거를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고 떨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재고 떨이를 사게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나 와인샵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샵 매니저나 소믈리에 분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면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재고 떨일 확률이 높아요. 재고라는 건 뭐냐면 진짜 당장 안 팔리니까 내놔봤자 의미가 없어서 네, 창고로 들어가는 와인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대화를 할 때 이제 그런 와인을 팔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아니면 창고에 들어가는 와인은 이제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 이분이 찾는 게 명확한 특정한 와인이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팔기 어려운 와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고떨이라고 해서 진짜 안 좋은 와인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고 그렇죠. 계신데. 근데 이제 그게 그 매장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네, 이제 어디까지나 재고떨이 와인이라고 해서 네. 와인이 안 좋은 와인이 아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좀 오해를 꼭 풀어주시면 사실 좋겠습니다. 살짝 인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해서 안 팔렸을 뿐. 예, 대표적으로 오히려 그런 이제 창고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가성비는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재고가 되는지를 보면 대부분 품종이 좀 생소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네, 아니면 생산한 지역이 유명하지 아. 않아서 아니면 생산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안 팔리는 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샵을 하는데 와인을 진열해 놓고 1년 동안 한 병도 안 나갔어. 네. 이러면 사실은 이걸 계속 진열하는 게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창고로 들어가고 그 자리엔 조금 더 유명하고 잘 팔릴 수 있는 와인을 진열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와인이 안 팔려서 몇 개월 지나고 뭐 1년 지났다. 그래도 맛에는 큰 변화가 없나요? 보관만 잘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한 3년이 넘어가면 네. 저가 와인 같은 경우 3년이 넘어가면 조금은 보관 상태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이탈리아 여행 막 갔다 온 다음에 네. 돌아와서 와인을 막 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행 본부가 아직 남았고 네. 그래서 막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집안에 저기 어디 구석에 놨다가 잊어버렸던 와인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비싼 건 아니었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한 작년쯤에 땄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상하긴 한데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한 보관만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한 7년, 10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관하는 보관 온도죠. 보관 온도만 이제 한 16도, 18도 넘지 않는 선에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와인샵에서 창고에서 꺼내온 와인이라고 해서 와인샵에서 그거를 막 폭염에 방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집안에 그런 와인이 좀 있는데. 있으실 거고 대부분은 한 이제 폭염에 노출되지만 않았으면은 드셔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미 있는 와인이니까 사실은 바로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오픈을 하셔가지고 그 와인이 갔냐 안 갔냐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완전히 갔을 때는요 코르크를 따자마자 네.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그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실 거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맛이 없어질 때 그때는 식초 같은 향이 나는지를 맛이 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뭔가 굉장히 찌르는 듯한 산도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발효된 것 같은 그런 향이 날 때는 이 와인은 약간 본래의 맛은 이 맛이 아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인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죠. 예전에 안 저희 먹어주죠. 저희 집 파티가 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인을 갖고 오고 자기들은 이렇게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사도 네. 내가 원래 사도 까먹는데 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제 선물해줬던 와인 들고 네. 왔다가 못 먹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네. 있는 줄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까보고 말씀하신 대로 까보고, 이렇게 네. 판별법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 살 때랑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제일 싸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데서 살 때랑 와인샵에서 살 때랑 그다음에 바나 그런 데 살 때랑 그 가격 차이들이 보통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같은 거면? 만약에 이건 하나 확실해요. 코스트코에서 어떤 와인이 보이잖아요. 네. 전국에서 코스트코보다 더 싼 가격은 없습니다. 네. 네. 만약에 똑같은 와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코스트코 그냥 제일 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 90% 이상의 확률로 항상 바게닝 파워는 코스트코가 가장 세기 때문에 네네. 코스트코가 제일 싸다고 보시면 되고 네. 보통 이제 이 와인을 살 때는 이제 적정가, 그다음에 호구가, 발품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호구가 주의해야겠네요, 호구가. 네. 이제 여기서 피해야 될 건 호구가겠죠.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품가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발품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와인을 정말 잘 알고 알고 있는 샵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수소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모에샨덩을 지금 12병을 사려고 그래요. 네.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은 네. 그냥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샵에도 전화해보고 저 샵에 전화해보면서 재고가 몇 병이 있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내가 한 몇백만 원어치를 사는 게 아닌 이상에는 네네. 뭐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대부분 호구가만 피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구가는 주로 어디서? 호구가를 찾으시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뒤지는 건데요.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요새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특이한 와인을 갑자기 구매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마트는 뭐 편의점이든 와인샵이든 행사 와인이라든지 네, 네. 뭐 10만 원 언더의 이제 중저가 와인들을 구매하실 때는 네. 대부분은 네이버에 그 와인의 이름하고 가격이라고 치시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보시고서 그 가격보다 한 1.3배 이상이 넘어간다. 이거는 내가 정말 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좀 호구를 맞고 사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다 따져보다가 그거를 그런 그 바나 이런 데서 먹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해요. 확 비싸지잖아요. 네, 대충 만약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네. 똑같은 와인이 이제 일반 시중 샵에서는 한 네. 12,000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바나 레스토랑에서 드신다고 하면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두세 배까지 가네요. 그렇죠. 이거는 서비스의 퀄리티에 따라서 네, 가격은 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죠. 크게는 한 코스트코 대비로는 내가 바에 가서 먹으면 한 3만 원 먹은 와인을 만약에 바야가 아니라 코스트코에 산다. 그럼 10,000원 정도에 드릴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와인 병이 한 요 정도? 이게 한 750 정도 되나요? 750 정도 되죠. 750. 그리고 매그넘 사이즈라고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2배 사이즈거든요. 1.5리터가. 그 1.5리터예요? 그게 가격이 2배는 아닌 거죠? 2배보다 대부분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이거 2개 사면 되는데 굳이 크다고 그런데 해서? 네. 그런데 이제 매그넘 사이즈를 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인 입문자분들의 매그넘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기 때문이죠. 일단 보틀이 아주 무겁고 크니까 크죠. 네. 사진 찍기 좋고 네. 그다음에 뭔가 따르는 과정에서 약간 우와 이 큰 병의 와인을 마시다니 이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와인을 마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보관 가능한 최대 연수가 다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750ml라고 해도 병목의 두께는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와인을 보시면 공기가 위에 조금 차 있고 네. 밑에 와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50ml에도 똑같은 공기가 들어있고요. 1.5리터짜리에도 거의 똑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대비 와인 대비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얘가 식초로 덜 가고 예를 들면 750ml짜리 와인을 잘 보관하면 뭐 20년을 갈 수 있는 와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매그넘은 30년, 40년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당장 먹으려고 사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죠. 보관 사실은 기간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7천만 원짜리 네. 와인이 매그넘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 1970 몇 년도에 네. 생산된 포도로 만든 네. 매그넘 사이즈니까 거기다 한정판에다가 전 세계의 그 빈티지의 그 매그넘 사이즈의 와인은 뭐 한 10병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땄으니까 이제 그걸 7천만 원이 야, 되는 거죠. 야, 그걸 따는 순간의 기분 어떨까 되게
덜덜덜 할 것 같아요. 덜덜 하죠. 그걸 다른 사람도 되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네. 코르크도 거의 부서져 있기 때문에 네. 오픈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오픈하다가 코르크 찌꺼기 안에 퐁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7천만 원짜리 와인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그러게요. 네네. 우리 7천만 원짜리는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 번쯤 먹는 걸로 한 방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와 한 3, 4만 원짜리 이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뭐 레드 와인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 10,000원대 와인 같은 경우는 그 와인에서 레드 와인에서는 두 가지 맛이 대부분 나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과일의 맛이에요. 포도의 맛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나무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오크라고 하죠. 네네. 그 위스키도 똑같이 납니다. 네네. 이제 뭔가 나무의 느낌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10,000원대 와인은요, 오크가 통이 아닙니다. 그 네. 와인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네. 통이 아니라 그 와인을 담그는 그 거대한 양조 통에다가 네. 그냥 와인 오크 칩을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 통에서 숙성을 한 게 아니고 네. 오크의 느낌만 주기 위해서 오크 칩을 넣은 것이고 이제 그걸 전 바나나 우유라고 말해요. 네. 그 3만 원짜리 이상부터는 그래도 통에서 담근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바나나가 들어간 거죠. 바나나 가양을 한 이제 우유가 바나나 맛 우유니까 그게 이제 10,000원짜리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데 자연의 느낌이 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게 3만 원짜리 와인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미각으로 지각하게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모금만 먹으면 모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바나나 우유도 그렇잖아요. 처음 먹을 때 와 맛있다 하다가 내가 진짜 바나나 우유 그러니까 3캔 먹으라고 하면 물려서 못 먹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바나나 뭐 밀크쉐이크라 이런 것들은 꽤 대용량이 나오더라도 쪽쪽쪽 끝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오렌지 주스를 계속 먹다가 실제로 오렌지 착즙한 거를 딱 먹으면 그때서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 전에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먹어봐야. 평생에 한 번도 3만 원짜리 이상의 와인을 못 먹어봤어. 그러면 10,000원짜리 와인만 먹고도 잘 살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3만 원짜리 이상, 5만 원, 7만 원짜리 와인을 마셔보면 내려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고. 이거 입을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든 올라가 취미가 다 그래요. 네네. 사실 뭐 음향기 같은 경우도 네네. 좋은 스피커의 소리를 그쵸, 안 그쵸. 들어봤으면 네네. 몰라요. 네. 10,000원짜리, 네. 3만원짜리. 근데 뭐 한 3천만 원짜리 스피커에 나온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아 이게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계속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선물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와인 추천했을 때는 무조건 싼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성비 좋고 뭐 가성비도 있지만 딱 받았을 때 이거 좀 있어 보이네? 그런 뭔가 심리적 만족감까지 그렇죠. 좀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선물할 거를 고른다라고 하면 보통 몇만 원대에 어느 정도 어떤 제품? 뭐 이런 걸 일단은 한 추천하셨어요? 2만 원 중반 이상은 쓰셔야 돼요. 네. 일단은 1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인공적인 향이 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오크칩도 안 써서 그냥 과일 맛밖에 안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싼 와인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만 원 중반 이상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입문을 하실 때는 신데르 와인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선물을 하실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선물할 때 뭐 그릇 선물한다고 하면 가격표 떼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데르 와인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많이 친숙하게 보던 라벨과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딱 받으면 아 이거 카베르네 쇼미뇽이네 이러고 알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뭔가 거기에 구데르 와인이 들어가면 품종이 뭔지 모르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없는 단어가 써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좀 비싸구나 있어 라는 보인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구데르 같은 경우는 그 오크칩을 쓰는 경우가 현저히 드뭅니다. 현저히 드물어서 그 하방이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산을 하면 일단 안전빵이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프랑스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단어가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식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자, 프랑스 와인이 비싸요? 미국 와인이 비싸요? 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 와인이 비쌀 거라고 할 거거든요. 이제 그 심리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에 뭐 소비뇽 이런 거 써 있으면 사람들이 아는 단어 이러면서 또 그렇죠. 그 친숙한 그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본인은 너무 중요한 사람한테 선물 말고 그냥 보통 선물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선물하시는 편이에요? 그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선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뭐 기업의 답례품이라든지 저희 샵에서 선물용으로 이제 찾으시는 가격대가 대부분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대표적인 상품이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은 보르도 와인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도 이제 보르도라고 어렵게 써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거기에 써 있는 품종도 카베르네 쇼비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 받는 사람의 느낌으로서는 품종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샤또 이렇게 멋있는 모양과 라벨 자체에도 약간 샤또의 그 와이너리의 웅장한 건물을 네, 형상화 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은 비싸다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호불호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데르 와인 같은 경우는 네네. 카베르네 쇼비뇽을 제일 많이 키우는 이제 네. 곳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거기는 굉장히 날씨가 좋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잘 익습니다. 그래서 과일에서 묘하게 약간 오렌지, 뭐 자두 이렇게 굉장히 좀 단 과일의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오크칩을 안 쓰더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 뭔가 와인이 좀 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원래 카베르네 쇼비뇽은 탄닌감이 있어서 드라이하게 먹어야 되는 건데 좀 미국의 카베르네 쇼비뇽 중에서 좀 저렴한 와인을 가게 되면 이게 시판 제품처럼 네, 약간 네.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르도는 아무래도 기후가 좀 더 서늘하기 때문에 뭐랄까 그 잼 같은 느낌이 별로 없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선물하기에는 이제 호불호 없이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트 이런 데서 보르도에 한 3에서 5만 원 그 그렇죠. 사이 그 네. 정도면은 네. 안전하게 그냥 대부분 이제 네. 국가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냥 프랑스 쪽으로 가신 다음에요. 네, 네. 거기서 보르도 지역 중에서 내 예산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선물로는 크게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받으시는 생각합니다. 분도 뭐 기분 좋게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런 그리고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와인 하면 떠오르는 품종이 카베르네 쇼비뇽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라벨을 차치하고서라도 따서 먹어봤을 때 그냥 적당히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한 품종이 또 카베르네 쇼비뇽이기 때문에 이제 보르도 지역의 와인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럼 요거는 완전 잘 모를 때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라면 안전하게 선물하는 거고, 어느 정도, 그 좀 안다. 와인을 좀 내가 안다든가 상대방이 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라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런 거를 찾아줬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제품이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보르도보다는 네. 이제 샴페인이나 아니면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색깔이 뚜렷해요.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은 99%가 다 피노누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피노누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에만 떠올리는 카베르네 쇼비뇽과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바디감도 훨씬 연한데다가 탄닌감도 훨씬 더 적고, 네. 그래서 부드럽고 이제 취향이 잘 맞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취향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게 와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더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네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취향을 내가 알아요. 그분이 원래 부르고뉴 피노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취향을 전혀 모르고 또 선물할 때 이제 뭐 물어보기 좀 애매한 상황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르고뉴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특유의 약간 버터 같고 좀 그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화이트 와인 하면 조금 시원하고 좀 상큼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버터리한 느낌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느끼하게 막 그래서 이것도 취향에 맞으면 네네. 정말 좋은 선택이지만 네. 취향이 안 맞을 경우는 이게 무슨 화이트도 아니고 무슨 와인이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가격도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리스키한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샴페인 쪽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샴페인 쪽에선 그 브랜드 딱 사실 샴페인은 크게 가리지 않아요. 샴페인이 이렇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조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설 투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샴페인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스파클링의 한 종류죠. 근데 다른 스파클링 중에서도 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샴페인 중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샴페인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샴페인은 굉장히 엄격하게 시설 기준이라든지 숙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냥 안전을 떠나서 그냥 똑같은 가격이면 웬만하면 샴페인이 더 맛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산이 같다면 샴페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와인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샴페인 케이크 같은 거 그 생일을 맞아요. 하면 샴페인 터뜨리고 터뜨린다고 했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급 술이다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맞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샴페인을 먹기 시작하면서 되게 고급진 맛이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샴페인이라는 말을 그냥 스파클링 와인에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00원짜리에도 샴페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제 우리 애들의 일상 속에서도 생일자리에 10,000원짜리만 따버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기분인 거죠. 근데 그 FTA가 체결이 되면서 네. 프랑스의 이제 등급책을 따르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냥 스파클링에다가 샴페인을 쓰면은 판매가 안 되게, 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옛날에 샴페인이 진짜 그렇죠. 샴페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 샴페인이 아니었던 거죠. 다만 그냥 이제 스파클링 와인인데 샴페인이 비싸 보이니까 거기에 좀 묻어가기 위해서 이제 10,000원짜리 저가의 샴페인이 아닌 와인에도 샴페인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이제 수입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샴페인은 이제 최소가 아마 모에샨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에샹동. 비싸죠. 사실 기본이 이제 모에샨동이라고 해도 6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6만 원도 제가 그때 그 이렇게 돌아보니까 6만 원이 진짜 최저로 잘 살면 6만 원이고. 맞아요. 지금 코스트코도 5만 원대 풀릴 때도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68,000원, 6만 5천 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그때 사야 될 때 그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마트에 갔었는데도 마트에서도 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정말 손품 팔기 마련이다, 발품 팔기 마련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원대 조금 이제 괜찮은 네, 선물을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 그 샴페인 중에 이제 할인 행사가 뜰 때 그때 쟁여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여러분들의 선물을 고민 없이 이제 해결해 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인 행사 같은 거는 많나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마트에서 아니면 샵에서? 대부분은 거의 동시에 하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입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사에서 한번 와인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샵이나 이제 마트나 그런 데 다 같이 할인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반적인 가격이 다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샵이나 마트에 가셔서 좀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와인을 살 때 보통 시간이 있으면 마트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게 되는데 아니면은 동네 와인샵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 동네 와인샵은 저게 장사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또 동네마다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 부분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샵들, 동네 와인샵들은 단골 몇 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와인 입문자라고 하면 한 번에 내가 어디 샵에 가서 산다고 해도 뭐 한두 병 손에 들고 올 정도로 사지 그쵸. 많이 사지 않잖아요. 근데 동네 와인샵들은 주로 큰 손들이 있어요. 와인을 한 일주일에 한 4, 5일씩 못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정말 와인을 이제 그때그때 땡기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5번씩 와인 마트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곳에 단골 와인숍을 두게 되고 그런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뭐 일주일치를 한 15병 이렇게 사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런 와인 환자가 되시겠죠. 들어오시죠. 결국 동네마다 있는 와인샵이라는 게 주당들이 있어서 그렇죠. 가능하다. 생각해보면요. 백화점에 뭐 명품 샵들도요. 사실은 대부분의 매출이 VIP들이 이제 쓸어가는 게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쨌든 이것도 이제 취미이자 그러니까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이제 생필품이 아닌 취미라는 영역은 원래 이제 한번 푹 빠진 사람들이 매출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물 같은 걸 얘기했는데 선물 말고 자기가 먹을 걸로 좀 너무 싸진 않지만 또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런 정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그때는 사실 동네 와인샵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동네 와인샵들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주 가기 때문에 가까워야 한다는 메리트가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동네 와인샵의 주인분과 네트워킹을 하잖아요. 저희 취향을 좀 알려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제 흔하지 않은 와인을 찾는 데는 동네 와인샵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 그 동네 와인샵에 갔을 때 거기 주인분이 혹시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라고 해도 우리가 선뜻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막 이렇게 그렇죠. 되죠. 결국 그러면 내 취향에 맞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가 없으니까 추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동네 와인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량 구매를 해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마트보다는 가격은 평균적으로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입문자가 가시기보다는 입문자는 일단 마트나 대형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와인 할인점, 아울렛 그런 데가 가장 좋거든요. 이제 나들이 할 겸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제 교외 아울렛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삼아서 운전해서 30-40분 정도 거리에 아울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울렛에 가시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네. 가격도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거기서는 좋은 게 아울렛에 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호구가가 없습니다. 발품가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네. 절대 호구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거나 내가 와인을 잘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제 호구로 가격을 이제 주고 사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보시고 그러다가 근데 그 아울렛은 멀잖아요. 네. 자주 갈 수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곳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사시고 거기서 취향이 좀 생기고 내가 어떤 스타일에 잘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잡히시면 그때는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와인의 라벨 정도 찍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네 와인샵에 가셔서 아, 제가 최근에 이런 와인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비슷한 스타일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취향에 잘 맞는 흔하지 않은 와인들을 동네 와인샵에서 잘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좀 먹기에 좋은 그 추천할 만한 와인 그런 거와 그리고 와인은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먹는 음식. 그렇죠. 그런 음식, 그러니까 요 와인 좋고 요거는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이제 구하기 쉬운 음식과 네. 페어링을 해보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치킨.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페어링 할 때 원칙이 뭐냐면 일단 그 음식의 맛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치킨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좀 기름지고 그렇죠. 고소하고 그렇죠. 예, 씹는 맛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치킨을 막 먹었어요. 네. 입이 좀 느끼해요. 그럴 네. 때는 뭐가 땡기세요?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걸 주로 그렇죠. 먹죠. 네. 그리고 이제 무피클 이런 걸 땡기시죠? 아, 무피클 먹죠. 그렇죠. 네네. 그게 와인하고 똑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마리아주라는 거는 어떤 음식이 메인이 됐을 때 그 음식의 단점들이 있죠.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마리아주이기 아, 때문에 네네. 사이다가 땡기니까 사이다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이죠. 아. 그래서 의외로 스파클링 샴페인 같은 와인도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고 오, 네네. 그리고 무피클 같은 경우도 이제 상큼하잖아요. 네. 상큼한 거니까 상큼한 화이트 와인들도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 이게 육류인데 네. 치킨은 오히려 화이트나 스파클링이 더 낫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도가 상큼한 맛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네, 네. 내 입에서 그걸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취향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킨을 먹을 때 콜라를 땡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한 걸 잘 먹을 때 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는 뭐냐면 굉장히 강한 맛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레드와인이 잘 맞는 거죠. 아. 파는 약간 이제 향도 강하고 맛도 약간 씁쓸하면서 개운하잖아요. 그런 걸 찾을 때는 샴페인보다는 레드와인의 탄닌감 좋은 거, 카베르네 쇼비뇽 이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평소에 이 뭐 피자를 먹을 때 나는 뭘 먹고 싶어 하지? 이거를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맞는 와인의 스타일을 잘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 피자 같은 좀 느끼한 거는 아무래도 스파클링이나 화이트 이런 것들. 그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여기에 이제 파닭이라든지 네. 좀 강한 이보다 더 거. 치킨보다 네. 더 강한 거를 내가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드와인을 먹는 거고 치킨에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콜라가 맛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이다의 맛이 좀 약합니다. 네네. 시안 아. 작가님께서는 성향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느끼한 거 맞아요. 먹을 때 더 강한 거를 놀리려는 스타일이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하고 네. 상큼한 걸 찾는 스타일인 거죠. 네. 근데 콜라를 찾는 사람은 치킨을 먹을 때 더 바디감 좋은 걸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구나. 레드와인을 가야 되는 거죠. 아, 콜라에는 약간의 이제 쓴맛과 이제 바디감이 아주 좋은 음료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음료 취향을 보시면 네. 와인도 금방 페어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냇물방울 같은 거 보면 시냇물방울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무슨 마리아주 뭐 이런 그 작품이 또 있는데 거기 보면 매운 음식과 한국의 뭐 김치 뭐 이런 것과 와인을 페어링 해가지고 막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좀 네. 어렵습니다. 확실히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매운맛이라는 거는 네. 이제 통각이잖아요. 네. 통각이기 때문에 통각은 기본적으로 혀를 마비시킨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비된 상태에서 이제 비싼 와인을 넣었을 때 이제 그 와인의 맛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식과 페어링 하실 때는 일단은 비싼 와인 다 접어 드셔야 돼요. 접어 드시고 네. 확실하게 통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면 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감각에 무뎌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걸 때려 넣어 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탄산, 샴페인처럼 네. 탄산이 내 혀를 막 때려주거나 아니면 바디감이 아주 높은 거를 네. 먹거나 아니면 단 걸 드셔도 좋습니다. 아. 우리가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뭐 떡볶이 매우면 뭐 먹어요? 콜피스 먹잖아요. 그쵸, 그쵸. 런 식으로 바디감이 진하면서도 달달한 걸 먹는 것도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그 모스카토 같은 걸 먹거나 모스카토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레드 중에서도 네, 바디감 진하면서도 센 거를? 약간 저 과일맛 많이 나는 거. 아. 대부분 신대륙의 와인이 되겠죠. 신대륙의 와인들이 전반적으로 여리여리하기보다는 아주 과일 맛이 잘 익은 과일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식의 매운맛과 페어링 하실 때는
그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는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아예 이열치열처럼 네. 입안에 불날 때 네. 스파클링 넣어서 더 불을 내주는 사람이 있고 네. 아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쿨피스를 먹어야 돼. 네. 그러면 쿨피스처럼 단 모스카토를 드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물을 넣는 사람이야. 그러면 약간 물처럼 밍밍한 와인을 드시는 게 좋은 거고. 혹시 이거 가능해요? 삼겹살과 페어링 될 만한 삼겹살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삼겹살 네. 가능하죠. 삼겹살 같은 건 기름기가 많잖아요. 네. 기름기를 눌러주는 거는 이제 감각을 오히려 무디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매운 맛을 먹을 때는 무뎌져 버렸으니까 네. 강한 걸 넣어줘야 되는 거고 기름기 같은 경우는 기름이 너무 불쾌하니까 네. 눌러줘야 되는 거죠. 누를 때는 무조건 탄닌입니다. 아. 이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름기가 너무 강할 때는 이제 삼겹살에는 무조건 탄닌감이 높은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품종으로 따지면 네. 카베르네 쇼비뇽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아, 그게 그거 육류랑 같이 먹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낸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면 이제 갈비나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된장찌개 나오잖아요. 네. 그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된장찌개를 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럼 된장찌개 같은 와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카베르네 쇼비뇽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거나, 뭐 색깔로 알려거나 하면은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그러게요. 와인으로 바꾸지 못했을 뿐인 네. 거죠. 그러니까 와인의 맛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걸 먹으면서 난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이거는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와인의 맛을 모르니까 이렇게 못했을 뿐이고 그렇죠. 오히려 와인의 맛을 알면은 뭐 자기가 그 자기 그렇죠.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그냥 거네요. 삼겹살에도 어떤 사람은 네.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나는 된장찌개 모르겠고, 네네. 난 무조건 뭐 김치찌개야. 음. 그러면 카베르네 쇼비뇽보다는 조금 더 김치찌개에 가까운 시라즈, 네. 품종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 네. 아, 저는 고기를 먹을 때 나는 고기만 먹는 게 좋아. 순수한 맛을, 고기의 맛을 네. 느끼는 게 좋아. 그냥 사이다만 조금 먹어. 그러면 깨끗한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으로 가시는 거고. 이거 와인을 좀 잘 알면은 되게 자기의 음식 생활도 되게 풍부하게 좀 즐길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샴페인을 보면 이제 삼겹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네, 야, 아니, 물론 사이다보다 많은 돈을 네네. 쓰게 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이제 음식과 이제 와인의 페어링이 즐거워지겠죠.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와인 먹을 때 치즈랑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인을 좀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치즈가 페어링하기 쉬운 음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치즈가 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 파는 되게 저렴한 치즈를 샀어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식감은 뭐 치즈지만 네. 뭐 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블루 치즈야, 곰팡이 핀 피자야. 그러면 치즈 플레이트를 시키면 보통은 여러 가지 치즈가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뭔가가 향이 강한 애들이 섞여 있어요. 네. 이게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나건 네. 아니면 꼬릿한 향이 지나건 뭔가 네. 향이 강한 애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와인의 향을 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매운 걸 먹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네. 와인의 맛을 모르게 되는 것처럼 네. 너무 향이 강한 치즈를 먼저 먹게 되면 코가 마비가 돼서 와인의 향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와인을 먹어도 와인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치즈가 그렇게 좋은 그 조합이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오, 의외네요. 그 와인은 치즈야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제 집에서 구하기 쉽고 그런 간편한 면에서는 치즈가 좋은 선택이기도 한데 치즈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치즈 플레이트 시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치즈랑 같이 와인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치즈를 향이 강한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와인은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맨정신에 하고 있는 네, 이것도 좀 쉽진 않지만 대신 여러분들이 저희 것까지 다시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잔 기울이면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마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취미 수업 이렇게 알아봤고요. 좀 더 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어. 뭐 이런 거 와인에 대해서 이런 거 어때? 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렇게 달아주시면요. 그거 보고 또 다음에 또 같이 모셔가지고 다음에 또 소환해 주시면 알려오겠습니다. 같이 모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확 이렇게 마지막에 마스크를 딱 벗기고 싶지만, 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사유의 서재 얘기를 하실 거면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사유의 서재 여러분들이 와인을 마실 때요.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와인 모임할 때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에서 마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바에서 마시는 가격을 내고서는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그 매장에 있는 것을 먹고 와인은 샵이나 마트에 사들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콜키지 풀이라고
콜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와인을 그 매장에 있는 것을 마시지 않고 와인을 우리가 직접 사두고 간 다음에 글라스를 매장에서 준비를 해주고 음식만 주문해서 같이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매장에서 와인 모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저희 사회서재에서 와인 모임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 쿠키즈 프리를 적용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알고 좋은 있는 것이에요. 정육점 식당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와인을 최대한 가성비 있고 좋은 와인을 골라서 저렴하게 오래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와인 모임 하실 경우에는 네. 쿨키즈가 프리이거나 이제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서재 많이 놀러 와주세요. 주 매장은 명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에도 있죠. 네, 강남에 하나 있고 이제 명동역 앞에 하나 있습니다. 명동에 되게 크게 있잖아요. 5층짜리 빌딩으로. 그렇죠. 네. 열심히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모임할 수 있게 그 공간도 많고 그렇죠. 방이나 이렇게 네, 명동점엔 공간도 많고. 특히 룸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와인 모임 하기 되게 좋은 곳이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이 메인 라이프 이게 되면은 무슨 구독자 모임도 한번 와인을 우리 좋아하는 뭐 구독자 정모를 모임도, 한번 하셔야-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와인 얘기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